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직 시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봉이 높다고 무작정 이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야근 지옥, 꼰대 문화에 시달리면서 이전 회사가 천국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험 말이죠. 실제로 2024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이직자 10명 중 4명이 이직 후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1위가 바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헤드헌팅 경력 22년간 일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직자들을 상담하면서 정리한 좋은 기업 구별 기준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봐주시면 이직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좋은 기업 구별하는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 문화와 분위기. 첫 번째 기준은 조직 문화와 분위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인 HR 연구소 2023년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꼽은 이직 사유 1위가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었거든요. 무려 38.7%나 되는 응답자가 이걸 꼽았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째, 면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지, 유쾌하게 대화하는지, 협력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체크해야 해요. 둘째, 온라인 리뷰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플래닛, 블라인드,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직 문화 항목의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최근 6개월 내 리뷰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해요. 셋째, 채용 공고의 표현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수평 문화, 자율, 존중, 일생활 균형 같은 표현이 있다면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회식이 강제인가요? 보고 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2. 연봉과 보상 구조의 투명성. 두 번째는 연봉과 보상 구조의 투명성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업이 제시한 조건과 실제 지급 조건이 다른 경우가 23.4%나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좋은 기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연봉 산정 방식이 명확해요. 기본급, 성과급, 인센티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직무별, 레벨별 연봉 체계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내가 받는 연봉이 적정한지, 승진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셋째, 성과평가가 정기적으로 진행돼요. 연 1회 이상은 기본이고, 좋은 회사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피드백을 줍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연봉 인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과평가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회사는 일단 의심해봐야 해요. 3. 대표와 경영진의 신뢰성. 세 번째는 대표와 경영진의 신뢰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조사에서 CEO 리더십을 이직 고려 요소로 꼽은 비율이 31.2%였거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CEO나 대표의 공개 발언을 찾아보세요. 유튜브 인터뷰, 미디어 기사, 회사, 블로그 등에서 직원 복지, 비전, 경영 철학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근을 강요하거나 복지를 제대로 안 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을 보세요. 코로나19 때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경영난이 있을 때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 경영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되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철학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카카오는 업계에서 복지와 조직 문화가 좋기로 유명하죠. 4. 성장 가능성과 업계 포지셔닝. 네 번째는 성장 가능성과 업계 포지셔닝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문화가 좋아도 회사가 망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신용평가정보 KIS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10곳 중 3곳이 5년 내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째, 해당 기업의 시장 포지션을 파악하세요. 1등 기업인지,
2등 3등인지 아니면 후발주자인지 1등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에서의 위치는 알아야 해요. 둘째, 최근 3년간 실적을 확인하세요. 매출, 영업이익, 투자유치 내역 등을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장사가 아니라면 언론 보도나 투자 뉴스를 찾아보세요.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을 보세요. 새로운 사업 영역, 해외 진출, 기술 개발 등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쿠팡은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계속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로켓 배송 외에도 광고, 핀테크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죠. 이런 게 성장 가능성에 좋은 지표예요. 5.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화. 다섯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화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년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꼽은 스트레스 요인 2위가 업무 분장의 모호함이었어요. 무려 42.3%가 이걸 꼽았습니다. 좋은 기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죠. 둘째, 야근의 이유가 합리적이에요. 단순히 업무 분배를 잘못해서 야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나 성장기의 일시적인 현상이어야 해요. 셋째, 협업 툴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노션, 지라, 슬랙, 팀즈 같은 툴을 제대로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맡게 될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팀과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 관리는 어떤 툴을 사용하시나요? 토스는 이런 면에서 좋은 사례인데 모든 업무를 노션으로 체계화하고 OKR 목표와 핵심 결과 시스템으로 개인과 팀의 목표를 명확히 관리하고 있어요. 6. 복지와 제도 실질성. 여섯 번째는 복지와 제도의 실질성입니다. 사람인 2024년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1위가 유연근무제 34.5%, 2위가 휴가 사용의 자유로움 28.7%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 유연근무, 재택근무, 연차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면접에서 재택근무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둘째, 복지가 보여주기용인지 실용적인지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 헬스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이용할 시간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셋째,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보세요.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경조사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는 이런 면에서 좋은 사례인데 출산 축하금 300만원, 난임 치료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100%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7. 이직률 및 재직자 평균 근속 연수. 일곱 번째는 이직률과 재직자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 5.9년인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면접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팀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좋은 회사라면 이런 질문을 반가워해요. 둘째, 링크드인을 활용하세요. 해당 회사 직원들의 프로필을 보면 언제 입사했는지, 이전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셋째, 자플래닛의 근속연수 항목을 확인하세요. 1에서 2년 내 퇴사가 많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기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3년 이상, 3년 이상 장기 재직자 비율 50% 이상, 연간 이직률 15% 이하.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이 넘고 네이버도 7년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8. 면접 시 태도와 질문 수준. 여덟 번째는 면접 시 면접관의 태도와 질문 수준입니다. 면접은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자리인 동시에 내가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면접 경험이 입사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37.2%나 됐어요. 좋은 회사의 면접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면접관이 지원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시간을 지키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지원자의 의견을 경청하죠. 둘째, 질문의 수준이 높아요.
왜 이직하세요? 보다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시나요? 같은 건설적인 질문을 해요. 셋째,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요.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자의 질문에도 성의껏 답변해요. 반대로 이런 면접을 보는 회사는 피하세요. 면접관이 무례하거나 고압적임, 압박 면접으로 일관함, 지원자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또 회사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9. 실제 구성원 피드백. 9번째는 실제 구성원의 피드백입니다. 온라인 리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정확해요. 첫째,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동문, 전 동료, 업계 지인 등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둘째, 링크드인이나 브런치 등에서 현직자들의 글을 찾아보세요. 회사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요. 셋째, 온라인 리뷰를 볼 때는 패턴을 파악하세요. 한두 개 리뷰가 아니라 여러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주목해야 해요. 특히 이런 피드백에 주목하세요. 이 회사는 이런 사람에게 안 맞는다. 이런 점이 힘들다. 실제로 일해보니 이랬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긍정적인 리뷰만 있는 회사도 의심해봐야 해요. 어떤 회사든 장단점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10. 입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마지막 10번째는 입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오해나 착각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고용노동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입사 후 처음 제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가 18.4%나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직무기술서 JD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면접에서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경력직에게 비현실적인 단기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3개월 내에 매출 2배 증가 같은 무리한 요구는 위험 신호예요. 셋째, 모든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봉, 직무 근무지,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회사는 절대 피하세요. 연봉 협상 때 말을 자주 바꿈, 직원 리뷰가 한결같이 부정적, 직원 교체가 너무 빈번함, 채용 공고는 항상 올라오는데 실제 채용은 안 됨. 기억하세요. 좋은 기업은 겉모습보다 내부의 사람, 문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직은 도망이 아니라 도약이어야 해요. 단순히 나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